하락장에서도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야 뭐 그냥 공부 좀 하시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관심도 좀 덜하고 심지어는 이 시장을 좀 떠나기도 하죠. 잠시. 그랬는데 이때 바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아들하고 딸아, 집 3억 원 싸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님이 2022년 10월 26일 날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이사 못 가는 대한민국. 야, 이거 정말 요즘 문제죠. 이거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절벽 속 5건 중 1건이 직거래다. 근데 이 직거래가 정말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제3자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시장 가격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특수관계자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근데 이게 시세 왜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뭘까요? 자, 가락동 헬리오시티 13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보통 19억에서 23억 정도인데 13억 8천이다. 야, 이거 너무 좀 낮은 거 아니냐. 시세 대비 10억 가까이 낮게 팔렸는데.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는 11억에 중개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면적이 완전 다르잖아요. 전용 84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여기 전용 39면은 막 17평 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죠. 왜 그런지 봤더니 직거래에 있다. 이 비밀이. 3획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호가 대비 4억 이상, 많게는 8억가량 낮게 되는데 역시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당사자 간 직거래가 됐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직거래를 하는 거냐?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주변에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특수관계자와 직거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좀 절세를 하는 거죠. 사실 이 기사의 포인트는 요거. 이건 하락장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하락장에서만 할 수 있다. 뭐냐면 세법상 저가 양수도 규정을 활용하는 거죠. 시세보다 3억가량 낮게 거래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에서 직거래가 62건, 거의 한 20%인데 꽤 높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 간 특수거래 이렇게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현행 세법상 부부 사이 혹은 육촌, 혈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집을 사고 팔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중 작은 금액을 깎아줘도 세무당국이 정상 매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면은 30%도 3억이고, 또 그 금액도 3억이네요. 공교롭게 또 그러게 되네. 15억을 해볼까요? 15억이면 시세의 30%는 4억 5천. 그리고 3억. 그 중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3억이잖아요. 그러면 15억을 3억 싼 12억까지 해줘도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럼 그게 다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는 않아요. 자, 자산가들에게 하락장은 저가 증여의 황금 시기라는데, 자, 이걸 먼저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예전에 김성범 세무사님이셨죠. 그분이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부모라고 가정을 하고 자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5억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증여를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여가 아니라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5억에서 30%면은 4억 5천. 그리고 3억.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3억이지. 그럼 3억을 뺀 12억에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매매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세가 15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 30% 또는 3억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12억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요 12억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자금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건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금을 건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안 나오고 대신 취득세는 나오겠죠. 이때 취득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유상매매자 그러잖아요. 유상매매 거래. 매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다주택자라면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나올 수 있겠죠.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냐? 그럼 너무 좀 이익이잖아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대신 부모는 양도세를 할 때는 이게 원래 시세가 15억이었잖아요. 근데 12억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이 12억을 양도가로 하지 않고 요 15억의 95%, 5%까지만 봐줘요. 15억의 95%, 즉 15점 곱하기 95 하면은 14.25억이네. 그래서 양도세는 14.25억을 해가지고 양도세를 4개 이렇게 납부하게끔 유도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을 생각해봐요. 부모 입장이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야, 네가 차라리 증여세 내는 것보다 내가 양도세 낼게. 이래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부모의 그 내리사랑인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증여 방식이 아니라 저가 양수도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요 금액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또 너무 내리사랑해가지고 내가 자금까지 대줄게 그러면 이땐 증여세 나와버려. 여기는 X가 아니야. X가 아니지. 요거까지 대주면 증여세 막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리사랑도 정도껏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저가 양수도 시세 대비 3억 이상 낮게 매도한 댁에서는 징계세 낸다. 이제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이제 부모가 더 욕심을 내요. 욕심을. 그래도 아유, 우리 내 새끼 내가 좀 더 해줘야지 해가지고 12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확 내려버렸다. 10억으로. 그럼 요 차이가 2억이잖아. 2억. 요 2억에 대해서는 징계세 나오죠. 징계세가 발생을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산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취득세와 증여세를 딱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요걸 딱 맞춰버리죠. 야, 3억이면은 15억에서 3억 뺀 12억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11억까지 해도 되겠다. 너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라.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증여공제 5천만 원 안 썼으니까 1억 5천까지 해버리면은 증여세 세율 딱 10%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12억에서 1억 5천 더 뺀 10.5억까지 내려버리자.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좀 괜찮은 물건, 그리고 팔기 아까운 물건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싸게 증여세도 줄이고, 때로는 아예 없애버리고, 싸게 넘겨버리고, 취득세만 좀 부담하게 하고, 그렇게 넘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좀, 부의 이전이 좀 이렇게 좀 편중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여기 질문도 주셨지만, 시세가 이제 완전 이상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 시세가. 정상적인 시세가 이렇게 쭉 있는데, 갑자기 저가 양수로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그럼 요 내려간 게 이제 시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시세를 보고 또 약간 더 이제 진짜 금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럼 그 금매에서 또 이제 이걸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매매 사례가를 좀 보시고, 아니면 좀 간평을 받으시거나,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그래도 좀 이게 객관적인 걸 확보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많이 들쭉날쭉하고 거래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해당 카페에서 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걸 이제 넘겨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여기 나오죠.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 내야 된다. 하지만 현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해봤자 최고 세율 45%고, 물론 저 양도차익 10억 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증여세율 최고 50%보다는 낮다는 거죠. 취득세도 증여 취득세는 12%지만 양도리는 취득세는 1주택자는 1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매수하는 자녀 세대의 기준입니다. 자녀가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8%, 12%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시가 인정액이 도입돼서 증여 취득세가 올라지고 2월 가서도 5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가니까 익명의 세무사는 자녀가 장성해서 소득과 일정 수준 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낮은 가격에 양수하면 적은 자본을 투입해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녀가 빨리 크고 소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 안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내년 5월 9일 되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연장이 저는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지방 푼 거 보고는 연장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용준 그 세무법인 다솔 WM 센터 세무사는, 최용준 세무사님 되게 실력 있으신 분인데 나오신다고 했는데 연락 한번 드려야 되겠네. 자, 최근에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자산가들이 증여 시기를 미루고 있다. 최고가 실거래 이후 아직 거래가 없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금매가 찍히길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했잖아요. 금액이 들쭉날쭉하니까 오히려 금매가 찍히면은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낮춰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이런 방법을 쓰려면은 내가 괜찮은 물건을 이미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대주주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우리 자녀가 대주주가 또 돼야 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이제 그냥 증여해버리는 거죠. 낮은 가격에. 직전 실거래 가격이 있지만 존재만 할 뿐 거래가 없다, 워낙 없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 이게 좀 정말 문제긴 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면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간평액이 금매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좀 있다는 거.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너무 가격이 올라도 문제지만 또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특히 이제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냐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워낙 없으면 가격의 왜곡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저게 풀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23년 하반기 정도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길 약간 기대를 좀 해보고, 뭐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 또 작전을 또 다시 짜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은 제 채널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시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제 방 듣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녀가 20살이라 지금 조금만 더 얼른 키우세요. 그래요. 요즘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많이 좀 못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일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좀 이런 이야기 좀 소소하게 쓰는 게 제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은 뭐 돈 안 들어가니까 이유 추가하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혼자 좀 있는 시간이 좀 좋아서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파면님 오랜만이네요. 네, 떡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또 은근히 또 배부르네 이거. 그래요.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재계약을 하러 갈 건데, 지금 이 물건도 참 사연이 많은 그런 물건이에요. 옛날에 샀을 때가 생각이 나네. 굉장히 작은 평수의 소형 아파트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아요. 그때 좀 가격을 좀 싸게 해주세요 했더니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전세가는 그 매가보다 더 높아요. 물론 이제 뭐 들어가는 부대 비용, 보유세 생각하면 똔똔이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유세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그냥 제가 없는 돈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수익률이 무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팔 이유가 없는 거죠. 17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
나중에 세도 잘 나가고 월세 나도 딱 좋고. 그리고 요즘 싱글이신 분들 중에 이제 젊은 분들 말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빌라나 그런 데는 잘 안 가실 것 같아. 오히려 깔끔한 이런 소형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같은 게 좋은데, 오피스텔은 또 이제 약간 좀 번잡할 수 있고 좀 시끄러울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밑에 상가 있고 그러면. 근데 여기는 또 아파트니까 대단지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좀 그 녀석을 다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저는 그 물건지 있을 때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약간 살아있는 생물 같아. 어쨌든 갔다 오고 나서의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서, 아까 링크 드린 그 블로그에서 또 해보도록 하죠.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멤버분들은 오늘 밤에 봅시다. 멤버십 특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